나는 결혼한 지 3년 된 유부남이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예쁜 딸 하나 키우고 있다. 얼마 전 둘째 처형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비밀 이야기를 썰임 후 채널에 살짝 고백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내 아내는 소위 말하는 조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이다. 아내는 세 자매 중 가장 예쁘고 똑똑하다. 처형들은 모두 결혼했고 큰 처형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 외국에 살다 보니 만날 일이 거의 드문데 작년 장인어른 환갑 때 한 번 봤다. 장인어른은 환갑잔치 후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인 둘째 딸인 처형은 우리와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번에 장모님의 환갑 여행으로 다 같이 홍콩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큰 처형은 가까운 나라에 살지만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한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장모님, 처형의 딸, 우리 식구만 가게 되었다. 작은 형님은 미리 계획된 출장이 있어서 여행에 동행하지 못한다고 아쉬워하며 여행 일체 비용을 부담했다. 일행 중에 남자는 내가 유일했다. 홍콩 패키지 여행을 하는데 많이 더운 나라라 좀 지쳐 있었다. 첫째 날 여자들은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해야 한다고 우르르 나갔고 나는 호텔에서 딸 아이와 처형의 딸을 보며 쉬고 있었다. 사실 장모님, 처형, 아내에게 자유 시간을 준 것이었다. 딸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울지도 않고 잘 버텨주었다. 이륙 착륙할 때 분유를 먹이는 게 꿀팁이라는 글을 보고 그대로 했더니 신기하게도 울지 않았다. 게다가 배시넷을 신청해서 아이가 편하게 자면서 올 수 있었다. 홍콩에 와서도 딸아이는 포장해 온 이유식과 분유를 잘 먹었고 심하게 울지도 않아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가이드의 안내대로 여행을 즐겼으나 곳곳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유모차를 밀고 다니니 사실 조금 피곤하긴 했다.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아이 낳고 아이 물건만 사다가 자기 물건은 처음 산다며 들뜬 표정으로 옷을 입어봤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왜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다. 우리는 잠든 아이가 깨지 않게 조용히 일을 치렀다. 나는 대기업에 다닌다. 매년 두둑한 보너스도 받고 있고 내 집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예쁜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아이까지 있으니 요즘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자부한다. 둘째 날은 동물원에 갔다. 귀여운 팬더 2마리가 있었고 가이드를 안내한 식당에서 제비집도 먹었다. 아내는 첫째 날 아이를 봐주었으니 둘째 날은 아이와 일찍 자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야시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작은 처형이 같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장모님은 처형의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고 아내는 호텔에서 일찍 잘 테니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했다. 처형은 나시티에 핫팬츠를 입고 나왔다. 남자는 시각에 무척 약하다. 처형을 본 순간 내 몸에서 반응이 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긴 티셔츠를 입어 처형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처형은 이렇게 짧은 바지를 입는 게 좋다고 했다. 와이프는 세 자매 중 가장 예쁜데 사실 처형도 그에 못지않게 미인이다. 와이프는 아이 낳고 찐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데 처형은 자매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날씬하다. 장모님이 조카를 봐준다고 하니 신나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온 모습도 참 예뻐 보였다. 처형은 피부톤은 좀 어둡지만 건강하고 매력 있는 얼굴이다. 택시를 타고 처형과 둘이 야시장에 갔다.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특색 있는 선물을 샀다.
시장 안에 있는 노상 카페에서 호프와 감자튀김을 시켜 먹었다.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다가 여행을 오니 너무 즐겁다는 얘기를 하더니 처형은 사실 술을 마셔본 지 너무 오래됐다고 했다. 이른 아침에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쫓기듯 회사에 갔다가 하원시켜서 집에 와서 저녁 먹이고 나면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고 했다. 빨래 개야지, 아이 반찬 만들어야지, 밀린 설거지 해야지. 너무 바빠. 어떤 날은 화장품도 제대로 못 바르고 거울도 못 보고 아이를 등원시킨 적이 있다고 했다. 더 웃기는 것은 검은 줄무늬 티셔츠를 입었는데 알고 보니 옷을 뒤집어 입고 나왔다고 한다. 그것도 그날 저녁이 돼서야 알았다고 하니 워킹맘이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모른다며 아내에게 잘하라며 귀여운 잔소리를 해댔다. 그렇게 처형은 육아 스트레스를 하소연하며 제어도 못하는 술을 마구 마셔 개기 시작하더니 맥주를 500킬을 3잔이나 마셨다. 처형의 주량은 500킬 한 잔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왔다는 설레임, 자신의 말에 집중해주는 제부가 있다는 데 대한 안도감에 술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둘째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며 울기 시작했다. 처형에 가볍게 쓸어주는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바닥에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옷에 튄 토사물을 어떻게 치워줘야 할지 고민하다가 주변을 보니 호텔이 하나 보였다. 숙소까지는 거리가 있었고 가까운 호텔에서 잠시 진정하고 더러워진 옷을 살짝 빨아 입히고 갈 생각이었다. 인사불성이 된 처형을 업고 호텔에 갔더니 마침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안내받고 들어갔다. 우선 처형을 침대에 눕혔다. 내 등에 엎여 있을 때는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나는 안심을 하고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애벌 빨래를 했다. 젖은 옷을 꽉 짜고 드라이어로 말리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그 소리에 처형이 잠에서 깼다. 이불을 덮고 있는 처형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처형에게 이기지도 못할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하고 장난 섞인 말투로 타박했다. 처형은 부끄러워하면서 좀 씻어야겠다고 하며 가운을 갖다 달라고 했다. 샤워를 마치고 온 처형의 예쁜 얼굴을 보니 또 내 몸에 반응이 왔다. 나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지금까지 거의 20개월 이상 한 번도 남편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 아내는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늘 피곤하다, 위험하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매번 거절당했고 많이 외로웠다. 처형은 화장대에 앉아 머리카락을 대충 말리고 오더니 여행은 신나지만 사실 몸이 너무 지쳤다고 하면서 침대 위에 다시 누웠다. 나는 아내와 오랜 기간 사귀었고 처형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게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니 볼 일이 더 많아졌고 급할 때 아이도 봐주는 사이였기 때문에 처형과 무척 편하게 지내고 있다. 처형에게 누워서 쉬라고 하면서 나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처형이 제부, 나 우리 남편이랑 둘째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 1년 전 얘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처형 진짜예요. 정말 많이 외로웠겠네요.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 부인을 멀리하다니. 형님 너무하네. 남자 맞아요 라고 말하며 웃었더니 그러게 모르지. 맨날 바쁘다고 하는데 요즘 회식이다
친구 모임이다 하며 바쁘게 지내는데 사실 휴대폰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형님은 퇴근하면 하는 소리가 회사는 전쟁터야. 나는 전쟁을 치르고 왔어 라고 하며 침대에 누우면 골아 떨어지기 일수다라고 말하며 나를 애처로운 표정으로 쳐다봤다. 제부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추워. 같이 이불 덮자고 하면서 나를 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나는 예쁜 여성의 그런 노골적인 제안을 외면할 수 없어 얼른 뽀송뽀송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제부 사실 나 아까 오바이트 했잖아. 그러니까 속이 편해지더니 정신도 맑아지더라. 우리 오늘 비밀 한 가지만 들어볼까?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도 사실 아내가 임신하고 지금까지 옆에도 못 오게 한다. 출산하고 1년은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고백했다. 처형은 그거 거짓말인데 진짜 믿어요? 나 아기 낳고 병원 갔더니 일주일에 3번은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남편 밀어내면 큰일 나는데 라고 말끝을 흐렸다. 나는 처형에게 우리 피차 밤의 외로운 거 고백했으니 홍콩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자고 했다. 처형과 나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일을 치렀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다. 처형은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은 적은 처음이라며 동생이 그렇긴 처음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처형이 너무 예뻐 뜨겁게 안아줬다. 그때 마침 와이프가 어디냐고 전화를 했는데 무음으로 해놔서 받지 못했다. 아내는 처형에게도 연락을 했다. 처형은 노상 카페에서 술 한잔하고 있다고 애기랑 먼저 자고 있으라고 했다. 누가 우리 사이를 의심할 수 있을까? 처형과 제부 사이를 말이다. 우리는 서로 아쉬운 마음에 다음에 기회 봐서 또 만나자고 했고 물론 흔쾌히 승낙했다. 우리는 남은 일정도 즐겁게 소화하고 집에 돌아왔고 평소처럼 자주 만나는 패턴을 이어갔다. 처형은 낮에 종종 카톡을 보냈고 나는 아내에게 워크샵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처형과 오전에 드라이브를 갔다.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처형에게 기쁨을 줬다. 며칠 전 아내가 묻는다. 요즘 콧노래를 흥얼거리던데 무슨 즐거운 일 있냐고. 나는 그럼 하루하루가 즐겁지 하고 말끝을 흐렸다. 처형은 나에게 보양식을 해주고 싶어 2배의 양을 만든다고 한다. 형님이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것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되니 요즘처럼 장 보는 시간이 즐거운 때는 없다고 한다. 그런 처형을 위해 자기 전 유튜브를 보며 하체 운동을 하고 있다. 처형의 비명 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다.